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류명입니다. 2022년 3월 22일 화요일 선투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하락했고요. 금리와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지난해 주택 보유세 11조, 문정부 5년새 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계속해서 불어난 주택 보유세를 볼 수가 있는데요. 2016년도에 4조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11조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세금이 5년에 3배가 늘면 상식을 넘는 상승입니다. 5년 전에 조세 비율로 회귀되어야 합니다. 보유세가 늘면 월세와 전세가가 상승하여 임차인의 부담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자, 민주당 1주택자 2020년 공시가로 과세를 하겠다고 합니다. 보유세 완화 방안 정부에 전달한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세금을 강화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여론이 대선 패배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분양주택을 늘려야 된다. 세금을 깎아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네요. 한심한 주장입니다. 자, 정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다주택자의 보유세도 완화를 해야 됩니다. 양도세도 마찬가지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를 해야 시중의 매물이 늘면서 매매가가 하락합니다. 아직도 1주택자 세금 인하와 임대주택 증가를 해법으로 생각하는 민주당을 보면 5년간의 실정을 경험하고도 절대로 생각이 바뀌지 않는 어리석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 상승의 원인은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았기 때문입니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는 것인지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자, 워렌 버핏 6년 만에 최대 투자, 미국 보험사 14조 원에 인수했다고 합니다. 자, 버핏은 기회를 기다리다가 6년 만에 최대의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제 상황이 변할 수 있다고 느낀 것입니다. 인내도 기회 포착도 중요한 투자의 덕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심기원 등 문정부 비판 전문가들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대거 참여한다고 합니다. 자, 심기원 교수님은 시장 친화적인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있는 현명한 분이죠. 윤 정부에서는 민간 주도의 공급과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깡통 전세가 무서워서 반환 보증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으로 안쓰러운 사람 중 하나가 전세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전세금을 잃을까봐 불안해합니다. 차라리 월세를 살거나 대출을 받아서 자가로 거주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아도 전세금의 상승이 저축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살면 여윳돈으로 기회를 노릴 수가 있으나 전세를 살면 이사 날짜를 맞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도 전세가 안 빠져서 그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세금은 현재의 전세금과 2년 후의 전세금의 가치는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자, 40년 육박 송파동 노후단지 재건축 젠걸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고 또 고층으로 빨리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창신숭인동 개발 속도 연내 신속통합기획안 수립한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가 창신동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강북의 도심 주변이 크게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신도시가 아니라 도심 재개발이 큰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인천공항 봄날은 왔다. 해외 입국자 격리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항공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는데요. 4월에는 여객 수를 51만 명으로 보지만 그 후 8개월 후인 12월에는
482만 명으로 한 10배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자리가 늘고 연봉이 상승하겠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영종도의 미래는 밝습니다. 자, 설악산은 아직 겨울 왕국이라고 하는데요. 양양군 남대천 일대에서 설악산 능선과 대청봉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경치가 좋고 공기가 맑고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고령자가 늘고 세컨하우스의 수요가 늘면 뷰, 공기, 교통의 가치는 매우 상승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한전공대 종부세 100억 날벼락을 맞는다고 합니다. 자, 종부세 참 이런 법규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용산 집무실 이전을 윤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었죠. 근데 그것을 현재 문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어쨌든 일시적인 저항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두 달여 후에는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이 될 것이고요. 결국 집무실은 용산으로 이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두세 달 늦어질 뿐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그 통이동의 그 사무실을 그대로 쓰겠다고 합니다. 애매한 종부세 조항에 세폭탄 한전공대 멘붕이라고 합니다. 현재 법은 건설 중인 땅에는 종부세가 그대로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자, 건설 중인 땅에 종부세가 부과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6월 2일에 땅을 사서 그 다음해 5월까지 건물을 완공해야 됩니다. 참으로 대단한 코미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함께 식사가 얼마만이냐. 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이제 어제부터 8명의 식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확진자와 사망자가 최고를 계속 경신 중인데 규제는 더 풀리고 그간의 방역 대책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3월 22일 화요일 선택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